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대체 근로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금 오늘 설명드릴 거가 이제 일본과 미국의 사례인데요. 둘 다 허용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아주 극단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한 두세 컷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이제 성과급을 요구하니까 노동자들이 굉장히 뭉칩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갈 걸 압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아는데 야, 이 성과급의 15%를 우리가 나눠 가자.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들이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3.1%가 파업에 동참하겠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처음에 기대는 동일한 협상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의 노조가 돼서 한 몸이 돼서 파업을 하면 유사한 서로 비슷한 수준의 어떤 인상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 조업 중단의 파급력을 극대화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43조가 그 개정이 돼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대체 가능한 인력이 있고 뭐 물론 아주 극소수의 정말 핵심 기술 인력들 대체 불가능한 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대체 불가능한 인력들은 뭐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대체 가능한 인력들은 파업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파업을 하면 대체자가 들어올 텐데 파업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43조 하에서 모두 똘똘 뭉쳐서 93.1%가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의하면서 결국은 뭐 최대 뭐 6억 원까지 성과급이 주고, 근데 의외로 이제 협상 과정에서 DX 부분, 가전 모바일 부분은 이제 600만 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그랬더니 이제 뭐 100배 차이가 나니까 사후적으로 이제 DX 부분 노동자들이 이제 집단 행동을 하고 뭐 이제 그 전국 그 삼성전자 노조에서 이제 탈퇴한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노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사실 이제 처음에는 같은 기대를 갖고 우리가 한 몸으로 같이 파업하고 같이 그 파업의 열매를 누리리라 생각했었을 텐데 결국 결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사실 그 협상 과정에서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600만 원도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600만 원도 많은 건데 똑같이 파업을 하고 했는데 600만 원과 6억 원을 가지고는 100배 차이가 나니까 아니, 이제 다른 회사들은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그 방어적 기재 수단이었던 그 노동조합법 43조 대체근로 투입 금지가 그 이제 공격적인 위협 수단으로 쓰인 건데요. 일본의 경우는 어떠냐? 일본은 일단 대체근로 금지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직업안정법에서 공공직업안정소는 그 어떤 그 파업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를 그 소개해주거나 보내줄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공 쪽 섹터였고요. 그다음에 노동자 파견법에서는 민간 소개기관이 그 파업 중인 사업장에 이제 노동자를 소개해주거나 공급해주면 안 된다. 파견 보내주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생각이냐면 노조가 이제 뭐 파업을 하고 또 이제 그 회사에서는 그 대체근로를 투입해서 조업을 계속할 자유를 이제 하고 누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기본적으로 회사가 그 마켓을 통해서 고용을 해서 신규 인력을 고용을 해서 대체근로 투입하는 것은 허용을 하는데 이런 직업 소개소를 통해서 그 소개를 받을 경우에는 여러 명, 그러니까 집단을 뭐 100명씩, 200명씩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 세력이 개입되는 거는 막대 그 노조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거, 둘 사이에 협상하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는 파업하겠다라고 위협을 하면 기업은 그럼 난 대체근로 투입할 거야. 내가 신규로 고용할 수 있는 데까지 고용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대체 인력 투입할 거야라고 그냥 마켓에 맡겨서 그 힘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 대신 그 일단 뭐 이런 직업 소개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파견을 왕창 받으면
이제 사실상 파업을 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모델은 좀 어떻게 보면 그 파업권과 그 노동자의 파업권과 기업의 그 조업 계속 자유권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하는 절충안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반 대체 근로 금지 조항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고용까지 해서 대체 인력을 투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부 인력 재배치도 되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외부 중개 기관이 들어오는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외부 기관이더라도 그 기존에 이미 보내고 있는 파견 인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 인력 공급하는 거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중인 사업장에 뭐 100명 정도를 보내고 있었는데 뭐 그 중에 일부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이탈을 해서 지금 뭐 90명이 됐다. 그러면은 이 파업을 하더라도 10명을 더 채워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파업이 일어나서 실제로 대체 근로를 많이 끌어다 쓰고 이런 실제 생활에서 그래 보입니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파업까지 못 갑니다. 대체가 될 거니까. 예, 이게 또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판례가 1963년인가에 그 정립이 됐는데 그 이후로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미국 모델을 이제 미국 모델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좀 더 굉장히 정교합니다. 정교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파업을 했을 때 파업의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를 사측이 부당 노동 행위를 시켰을 때 그것에 저항하기 위한 파업과 아니면 그냥 노동자들이 경제적 이득을 쟁취하기 위한 파업, 이 두 가지를 파업의 목적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쟁의 신고를 하잖아요. 그 파업 신고를 할 때 어떤 것이냐 구분이 되고요. 그랬을 때 이 대체 근로가 부당 노동 행위에 저항하기 위한 파업은 대체 근로가 불허됩니다.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데 내가 파업을 한다, 그걸로 그냥 파업을 한다 그러면 대체 근로를 투입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경제적 이득을 쟁취하기 위한 파업, 삼성전자 케이스죠. 영구 대체 근로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 영구 대체 근로가 되게 그리고 이제 뭐 판례를 거쳐서 이제 되게 정교화해졌는데요. 영구 대체 근로가 허용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사측이 노동자를 뽑아서 신규 채용해서 영구적인 계약을 맺고 신규 채용을 해서 이 그 빈자리에 기존에 있던 자리에 이제 파업 노동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채워 넣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파업 노동자가 파업을 마치고 복귀를 할 때 그 이 원래 새롭게 채용한 이 근로자를 빼낼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를 계속 놔둬야 되고 이 사람은 원직 복귀가 되는 게 아니라 대기 발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이 사람을 복귀를 안 시켜주면 또 걸리고요. 그러면 이제 부당 노동행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귀는 시켜주는데 업무는 없습니다. 대기 발령 상태로 놓고 그 대신 그 다른 데서 결혼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있는 자리에서 파업한다고 나가면 이제 그 자리를 있는 그 자리로 못 온다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그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 파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조업 계속권을 굉장히 강하게 방어해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거에서는 역시 그 노동자의 그 노동권 그거를 이제 굉장히 강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대체근로 투입을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권인도 이제 부당 노동행위 파업을 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돌아오면 즉각 원직에 복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경제적 파업의 경우는 대체자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냥 복직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함의는 이 부당 노동행위에 저항하기 위한 파업은 노동권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하고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쟁취하기 위한 파업은 기업의
조업 계속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된 게 이제 여기 보시면 1938년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게 됐고요. 그래서 이 파업 종료 뒤에도 이미 채용한 대체자를 해고하고 이제 원직에 복귀시킬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 채용한 대체자는 그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파업에 참가했다 돌아오는 사람들은 뭐 대기 발령으로 다른 보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판례들이 또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영구 대체 그러니까 그 파업을 마치고 돌아온 노동자들을 고용을 안 해주고 그냥 해고를 시키거나 그런 거는 이제 부당 노동행위로 넘어간다. 그래서 일단 파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받아주긴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파업 참가자들의 경제 파업 참가자들의 이제 복지권을 이제 뭐 한 건데요.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63년, 67년 이 두 가지 판례를 통해서 복직시킬 그러니까 이미 채용한 신규 대체자들은 해고시킬 필요가 없고 얘는 이 파업에 참가했다 돌아온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우선적으로 채용해줘야 된다. 자리가 나면 우선적으로 그 발령을 내줘야 된다라고